15세기부터 16세기 유럽이 지중해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항로를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신대륙과 동방으로 가는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향료와 비단, 도자기 등이 유럽으로 전해집니다. 유럽에선 동양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고기가 주식인 그들에게 후추 같은 향신료가 음식에 풍미를 더해지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럽인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자리잡기 시작하고 유럽 열강들은 이것들이 많이 나는 동인도 지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17세기 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향신료를 포함해 동방무역을 독점하기 위한 회사, 바로 동인도 회사를 세웁니다. 각국의 동인도 회사들은 인도의 독점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당시 유럽 국가들 간의 상업전쟁이었죠. 그리고 그중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 당시 인도는 남쪽의 일부 지방을 제외한 인도의 대부분을 무굴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도를 지배한 무굴 제국은 아우랑제법 황제가 죽은 후 세력이 약해져 조그만 왕국이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는 무굴 제국이 약해진 틈을 타 인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죠. 그러던 1757년 두 나라의 전투가 발생합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행하던 밀무역이 인도의 벵골 지방 경제에 피해를 준다고 하여 벵골 지방에서 영국인들을 추방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벵골군과 영국군이 플라시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지만 벵골군은 프랑스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플라시 전투는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벵골군과 프랑스군은 5만 명의 군대를 이끌었고 영국군은 3,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군은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 인도군을 분열시키는 전략을 펼쳤는데요. 벵골군 중 일부를 매수하여 같은 팀을 배신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전투가 시작하기 전에 로버트 클라이브는 미리 벵골군 측의 지휘관 미르 자파르를 매수하고 영국에 협력한다면 벵골 지역의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병력으로는 프랑스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으나 영국 측에 매수된 벵골군 때문에 플라시 전투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압승으로 끝이 나고, 이어서 네덜란드 또한 영국의 힘에 밀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의 캘커타를 중심으로 인도 식민지화의 길을 걷게 됐는데, 이렇게 인도의 지배권을 확대한 영국은 인도에서 면화를 강제로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배한 면화로 영국의 공장에서 값싼 면직물을 대량으로 찍어낸 후 인도의 들여옴에 따라 인도의 많은 수공업자들의 일자리가 빼앗깁니다. 다시 말해 인도에서 값싸게 재료를 사들이고 그 재료로 면직물을 만들고 다시 인도에 비싸게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영국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고 인도인들은 점점 가난해져 갔으며 머지않아 인도의 면직물 산업은 황폐화되면서 영국인들은 인도 하인을 거느리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영국계 동인도 회사는 인도인을 용병으로 고용하여 자체적인 군대를 편성하고 인도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도인 용병을 세포이라고 부르는데, 세포이들은 힌두교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와 이슬람 두 종교는 다른 점이 매우 많아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죠. 동인도 회사는 인도 각지에 세워진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로 세포이 용병들을 파병하였습니다. 하지만 세포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해외로 파병되는 것을 반대했는데, 그들은 인도에서도 신분이 비교적 높은 계급에 속했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의 해외로 파병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포이들의 불만이 고조되던 1857년 초 영국은 신형 엔필드 소총을 지급했는데, 문제는 이 소총의 탄약통이었습니다. 총알을 장전하기 전에 탄약통의 끝을 입으로 비틀어 열어야 했는데, 새 탄약통에 소기름과 돼지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이죠. 소는 힌두교에서 신성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었고, 돼지는 이슬람교에서 더러운 동물로 여겨 접촉하는 것조차 피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로 이루어진 세포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을 계기로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이 폭발하면서 세포이의 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포이 용병들은 나나 사히브를 지도자로 항쟁을 일으켰으며 영국인 장교를 살해하고 무기를 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델리 지역으로 진격하여 무굴 제국의 황제인 바하두르샤 2세를 옹립하며 무굴 제국의 재건을 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무굴 제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 것이죠. 항쟁은 북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으로 전파되었고, 이어서 중부인도와 서부인도로 파급되어 갔습니다. 이 항쟁의 주역은 인도인 용병이었지만 점차 하층 농민으로 확산되어 갔고, 일부 상인들도 항쟁에 자금 지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대다수의 소작 농민들이 참여하면서 반란으로 시작했던 것이 항쟁, 독립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항쟁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던 영국 정부는 1857년 9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 델리 지역의 세포이군을 격파하고 무굴 제국 황제를 체포합니다. 몰락 직전에 있는 무굴 제국이 다시 권력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무굴 제국의 황제는 이미 황제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민중 항쟁을 하나의 힘으로 결집시킬 힘도 없었습니다. 인도에서 최초로 벌어진 반영 민족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일 지도 조직을 가지지 못한 세포이들은 쉽게 무너져갔으며, 모든 세포이들이 이 항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교와 신분 그리고 지역적 차이 때문에 그 결속력 또한 약했습니다. 이때 영국 동인도 회사는 당국에 직접 요청해 영국 정부군을 대대적으로 파견하였고 직접 항쟁 진압에 나섰습니다. 영국 측의 강력한 군사작전으로 세포이 항쟁은 1859년 완전히 진압되었고, 무굴 황제는 미얀마로 유배당하면서 무굴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인도의 실질적인 지배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 동인도 회사를 폐지하고 벵골 지역의 총독을 인도 총독으로, 그 아래의 식민지 통치 기관을 인도 정청이라 칭하며 전 인도 식민지에 대한 통치권을 벵골로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직접 지배하에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를 지배하는 영국령 인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세포이 항쟁이 실패로 끝났지만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던 인도가 민족의식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인도 통치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인도 국민회의를 탄생시키는데, 영국의 좋은 감정을 가진 인도 지식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영국에 대한 나쁜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에 협조하면서 인도인의 권리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05년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기 위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던 시기, 영국의 커즌 총독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합니다. 당시 벵골 지역은 영국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의 중심지였는데, 벵골 지방을 이슬람교도가 사는 동쪽과 힌두교도가 사는 서쪽으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을 부추겨서 민족운동을 약화시키려는 게 영국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벵골 분할령은 인도 국민회의를 비롯한 인도 국민 전체의 거센 반발을 가져왔고, 영국 제품 불매, 국산품 애용, 국민교육 등 4대 강령 채택을 걸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영국에 협조적이던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에 앞장서게 되고, 이처럼 인도인의 강력한 반발에 결국 영국은 벵골 분할령을 취소하게 됩니다. 벵골은 다시 하나의 주가 되었으나 힌두교 신자들과 이슬람 신자들의 갈등은 계속되어 이슬람 연맹은 1940년경부터 인도의 분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힌두교와 이슬람 사이에 계속된 싸움으로 벵골은 1947년 다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짐에 따라 지금의 파키스탄과 인도로 분리되고 맙니다.